지금의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는 탑을 찍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혹은 단순히 여행 목적이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1년 이상 지내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든 짧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에 반한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짧게 산 것을 후회한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한국 여행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여전히 옛날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대를 안 하고 방문한 한국이 자국과 비교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외국인이 후회한 이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저번 달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 한국에서 지낸 3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미국으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서의 3년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것은 만약 한국에서 오래 살지 않고 나처럼 짧게 살 계획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지금 한국이 내 고향인지 미국이 내 고향인지 헷갈리고 있는 상태거든. 한국에 있을 때는 주말에 늦게까지 자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10시만 되면 확성기로 과일과 야채를 팔던 트럭과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던 트럭이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 그립다. 일단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치안이야.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와도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 나는 이것들을 한국에서는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내가 처음 한국으로 이사 갔을 때 왜 충격을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더라. 그리고 그 흔한 소매치기가 없는 것도 한국의 치안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 $1,000가 넘는 전자제품을 번화가에서 들고 있어도 심지어 의자에 앉아 옆에 두고 잠깐 잠을 자더라도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능한 유일한 점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수준의 치과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 코에서 조금만 콧물이 나와도 바로 병원으로 가던 내 한국에서의 습관 때문에 미국에서 병원 앞까지 갔다가 미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료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하던 행동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행동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거나 먼저 나이를 물어보고 나보다 많으면 태도가 깍듯해지는 나 자신을 볼 때면 나는 역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몸인가 싶어. 또한 사람들의 행동은 느릴 때면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답답해. 왜 한국과 다를 게 없는 업무인데 이 사람들은 느린 것인가 라는 말을 속으로 몇 번을 되새긴다. 또 사람이 아닌 기계가 조작하는 와이파이조차도 왜 한국만큼의 속도가 나오지 않고 안 되는 곳이 왜 이리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내가 대학 교수가 된 듯 나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하고 있어. 나는 미국이 한국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찾고 있으며 그것들을 이안 삼아 한국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내 표정은 울고 있다. 혹시 한국에서 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꼭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차라리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다면 지금처럼 그리워하지 않을 텐데.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 해외에 있을 때 향수병을 느끼듯 외국인도 자국이 아닌 한국의 향수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과 연관이 깊은 대중교통이나 의료 시스템, 치안 등이 한국을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글쓴이 말고도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을 그리워하는 외국인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떠나야 될 때는 죽을 때가 됐을 때야. 그래도 고향 땅에 묻히는 게 낫지. 누군가 내게 선진국을 느껴보기 위해 미국을 왔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강대국이지 선진국이 아니니 선진국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말할 거야. 한국에서 25년째 살고 있는데 미국이 더 좋은 점을 몇 가지 꼽자면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과 자식 교육에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는 미국을 그립게 만들지. 하지만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 누군가 내게 총을 맞고 싶니? 아니면 나쁜 공기를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아마존 크기의 나쁜 공기를 먹겠다고 말할 거야. 적어도 바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유럽도 분명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좋은 치안을 유지했어. 한국도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는 순간 좋은 치안은 사라질 거야. 한국의 장점을 말하는 많은 글을 봤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내가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유를 얻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왼쪽에서는 더 많은 공장이 가동돼서 미세먼지가 많아질 거고 오른쪽에서는 곧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출하니 한국도 이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게 될 거야. 옆에 두 나라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가방을 털린 사람으로서 소매치기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생 살만한 나라인 것 같아. 이런 글을 볼 때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너무 기대돼.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나는 몇 달 뒤에 한국 여행을 할 거거든. 북한의 위협만 없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 내 할아버지는 전장에서 싸우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같은 일을 겪고 싶지는 않거든. 실제로 북한의 위협은 거의 없어.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걱정이 된다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제주도나 부산에서 살면 돼.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지만 끝내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했다. 한국은 외국인이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든 나라야. 너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말한다면 어느 나라를 가든 구하지 못할 거야. 자기 관리를 더 하도록 해. 보통 해외는 짧게 여행하는 동안은 좋지만 실제로 살게 됐을 때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한국의 경우 반대인 것 같아. 여행은 생각보다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내 친구들 중 한 놈은 1년 전부터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한국을 떠날 생각이냐 물었더니 미쳤냐고 하더라고. 하지만 다음날 또 한국을 떠나고 싶다 말한다.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어.